주간의 뜨거웠던 연예계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9월 넷째 주 스타TV 주간 뉴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0위, 일본의 톱스타 아무로 나미에가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로 나미에는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며 20일 팬클럽 회원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랑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갑작스럽게 1년 뒤 은퇴하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아무로 나미에는 난 2018년 9월 16일 은퇴하기로 결심했다. 이 자리를 빌어 팬들에게 알린다며 14살의 나이로 데뷔한 후 25년간 기쁜 일과 슬픈 일, 즐거운 일이나 힘든 일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때마다 팬들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퇴까지 남은 1년, 음반 발매와 콘서트를 통해 마지막으로 최대한 모든 것을 마음껏 쏟아내며 의미 있는 1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나답게 2018년 9월 16일을 맞이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로 나미에의 돌연 은퇴 선언은 소속사인 에이벡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로 나미에는 지난 1992년 데뷔해 Can You Celebrate, Say the World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며 1990년대 후반 10대 소녀들의 우상으로 군림하며 J-팝을 이끌어갔는데요. 갑작스러운 아무로 나미에의 은퇴 소식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9위, 배우 최필립 씨가 오는 11월 4일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필립 씨의 소속사인 통 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배우 최필립의 웨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만난 9살 연하의 회사원 예비 신부와 결혼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최필립 씨는 최근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웨딩 화보를 통해 결혼 전에 행복하고 설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필립 씨는 소속사를 통해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장으로서 배우로서 더욱 열심히 살며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며 결혼에 대한 포부와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필립 씨는 오는 11월 4일 서울 모처의 교회에서 지인들과 비공개 예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8위, 배우 장신영, 강경준 커플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18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서 장신영, 강경준 커플이 첫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4년차 커플인 그들은 서로에 대해 숨김없는 애정과 진심을 표현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경준 씨는 장신영이 예뻐서 좋다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사전 인터뷰에서 장신영이 내게 먼저 고백했다며 반전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생각할 게 많아지더라.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바로 사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강경준 씨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독립을 하는 등 장신영 씨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장신영 씨는 강경준 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욕심이라고 표현하며 이별을 선언했지만 이 역시 강경준 씨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냈다고 합니다. 강경준 씨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에게는 아픈 과거겠지만 과거의 일로 얽매이진 않는다라고 듬직함을 보였는데요. 이에 스튜디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장신영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경준, 장신영 커플은 과거 JTBC 1위극 가십곳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은 이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7위, 가수 이지혜 씨가 18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샵 출신의 가수 이지혜 씨가 SNS를 통해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신 차리고 보니 난 유부녀가 되어 있네요 라며 멀리까지 와주신 가족 절친분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표정에서 읽었던 행복한 시간들 너무 좋았어요. 청명한 날씨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 멀리서 마음 전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할게요. 늘 겸손함 잃지 않고 나누며 선한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배우 임형준 씨가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백지영 씨와 유재환 씨가 맡아 이지혜 씨 부부의 행복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결혼식에 축의금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이지혜 씨 부부는 지인들의 축복이 담긴 축의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이지혜 씨 부부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6위, 전직 야구선수 양준혁 씨가 10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전 야구선수 양준혁 위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가 정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정 씨는 한 스포츠 게임 업체에서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같은 업체에 10억 원을 투자한 양준혁 씨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다른 회사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 씨는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양준혁 씨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5위,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타이틀곡인 DNA로 컴백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앨범 Love Yourself 허의 타이틀곡 DNA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영상은 공개 8시간 만인 19일 새벽 2시 1000만 뷰를 돌파하며 K-팝 그룹 역대 최단 시간 1000만 뷰 돌파 기록을 세우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DNA는 공개 직후 29개국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앨범은 73개국 톱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에 대해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앨범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멤버들도 이번 활동에 기대와 자신을 내비쳤습니다. 안무가 특히나 멋있다고 예고하며 도입부 시선을 끄는 발재간 댄스와 DNA를 형상화한 댄스, 멤버별 동무 등이 뮤직비디오에서 포착돼 화제를 끈 바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DNA는 청춘의 풋풋하고 패기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일렉트로팝을 기반으로 중독적인 휘파람 소리와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져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4위, 가수 아이유의 신곡 가을 아침이 음원 차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8일 아이유는 오전 7시에 두 번째 리메이크 음반 꽃갈피 둘의 선 공개곡 가을 아침을 공개했는데요. 21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소리바다, 올레뮤직, 벅스, 엠넷 등 총 7개 전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역시 음원킨의 저력일까요? 가을 아침을 선 공개한다는 예고는 물론 특별히 프로모션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곡을 선보였지만 단기간에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롱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을 아침은 아이유의 데뷔 9주년을 기념해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발표된 곡으로 한국 포크송의 데모인 양희은 씨의 곡을 리메이크해 탄생됐습니다. 또한 이병우, 정성하, 하림 등 국내에 내로라 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해 아날로그 감성에 현대적 감각을 덧붙이며 산뜻한 선율과 포근한 가사말로 일상 속 묻어둔 아련한 풍경들과 감성을 깨우는 곡입니다. 3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퇴출시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문건에 대해 김미화 씨가 문성근 씨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미화 씨는 이날 조사가 끝난 뒤 자신의 밥줄과 목숨줄을 끊어놓을 정도로 행동 하나하나를 사찰한 국정원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미화 씨는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제 서류를 봤는데 엄청난 분량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어 김미화, 윤도현 이렇게 쓰여 있었고 젊은 층 좀비화에 앞장을 섰다며 좀비화는 뭔지 잘 모르겠다며 황당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방송에 나올 때까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며 밖에서 어떤 발언과 행동을 했는지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라디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미화 씨는
고소 대상 범위를 변호사님하고 상의해 고소를 할 거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및 어느 범위까지 갈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오늘 조사에도 열심히 임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을 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이 나라를 믿고 이야기를 하며 활동을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2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서희 씨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6월 1심 선고 때 받았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으며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이 끝난 후 한서희는 절대 대마를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법원의 고급 차량과 함께 각종 명품 브랜드 의류를 입고 출석한 그녀의 모습에 대중들은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라며 등을 돌리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위.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가 고 김광석의 외동딸인 서연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일 고발뉴스는 가수 김광석 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양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고발뉴스가 지난 10년간 서연양이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경찰과 제보자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7세의 나이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사망 무렵 모친 서혜순 씨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혜순 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광석 씨는 물론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21일 유족 측과 이상호 기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 부녀의 타살 의혹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서혜순이 잠적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서연양의 타살 의혹에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이다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서혜순 씨에게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을 알아본 스타TV 김아름이었습니다.